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매주 월요일 오후에 또는 저녁에 찾아오는 부산 주간 부동산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6월이 마지막 주고 날씨가 최근 특히 어제부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가 시작될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할타 소장이 들려주는 주간 부동산 소식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부동산으로 보면 조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대출 규제가 나왔죠. 지난주에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미 조금 며칠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특히 제 주간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마 대부분 이 규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부산의 구역별로 소식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대출 규제가 앞으로 그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건지, 특히 부산 부동산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거를 한번 예상해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발표되고 이미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가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 욕을 많이 먹는, 봐라 네 말대로 안 됐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욕먹기 좋은 그런 거라서 조심스러운데, 저희 멤버십 회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그래도 할타 소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좀 계셔서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의 자료, 과거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조금 비슷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미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규제 나온 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과거랑 굉장히 좀 흐름이 비슷합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파리 대책이라고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거의 폭탄급의 대책을 그렇게 투여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런 상승 흐름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그 파리 대책이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폭탄 대책이었거든요. 그 대책을 확 썼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와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서울 수도권의 상승 흐름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더 가파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서 대출 규제라는 좀 강력한 규제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 흐름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엄청 상승장이고 불장인데 지방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양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 대책 쏟아지고 어떻게 됐냐? 과거에도 그런 폭탄급 대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진짜 수십 차례 대책이 나왔고, 대출 규제도 물론 나왔었죠.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때 나온 게 DSR, 그때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대출 규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도 다주택자는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런 규제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저도 거주하는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서를 쓰고 제가 세금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잔금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몇 개월 뒤로 미뤘는데 그 사이에 규제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소급 적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서울 쪽에 보니까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딱 하면, 계약금을 입금하면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 기존 그 대출대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소급 적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금을 쳐야 되는데 대출이 딱 중단돼 버리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엄청 강력한 대책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냐? 대책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확 식어버립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확 식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장이었고 부동산에는 문제 성실을 막 이뤘다가 갑자기 오늘 발길이 뚝 끊겼다. 거래가 실종됐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스물스물 오릅니다. 예,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스물스물 오르고 또 상승하고 하니까 또 규제를 발표하고 또 규제를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규제를 정말 많이 발표했습니다. 이번도 그때랑 같은 흐름이지 않겠냐. 왜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엄청 많이 해준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걸 당선 전부터 대선 공약 때부터 그런 걸 깨닫고 공급에 집중하겠다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집값이 잡혔을 때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 200만 호를 한꺼번에 건설하겠다. 그런 공약을 걸었고 실제로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200만 호까지는 건설 안 했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공약뿐만 아니고 그렇게 착공도 하고 실제로 막 지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물량 쏟아지겠구나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행복주택이라고 강남 그 인근에 굉장히 입지 좋은데 반값 아파트를 엄청나게 공급해버렸습니다. 그게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잡혔다. 그래서 단순히 대출을 규제한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밖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예상의 근거는 과거에도 이런 규제가 많았고 이런 폭탄급의 대책과 규제가 많았지만 다시 스물스물 올랐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규제를 때리면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갈 곳을 잃은 이 자금이 결국 규제를 안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빼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심리 상승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래도 흐름이 좋은 부산으로 다시 자금이 이동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여기 탁 막아버리면 다시 일로 흐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풍선 효과라든지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은 꽉 막혀 있지만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흘러 부산까지 오더라도 부산에는 아직 취득세 중과라는 그런 규제가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특히 투자자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본격적으로 엄청 상승을 하려면 이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다시 서울이 오른다 하면 결국 정부에서는 서울을 다시 죽이고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서울을 다시 죽이려면 세금을 또 왕창 규제를 한다든지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이나 규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선의 공약도 그렇고 당선 직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과거처럼 뭐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안 잡겠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이번 대출 규제는 대통령실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표를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희 채널은 정치색이 없이 오로지 그냥 그 팩트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 발표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계속 발표를 하듯이 규제를 안 하겠다.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다시 오른다면 다시 규제를 하겠느냐? 물론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자금을 자꾸 지방으로 흘러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은 조금 잠잠하게 시키고 지금 죽어있는 지방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또는 한시적으로 지방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예, 그런 정책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번 주에 대책이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고 다시 부산이 오른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현업의 입장에서 제가 요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고 있으니까 현업의 입장에서
지난 주말에 분위기는 어땠냐?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드디어 매수가 계좌를 요청하면 계좌를 걷어버리거나 오히려 금액을 확 올려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몇 주 전만 해도 계좌 달라 그러면 깊은 마음으로 계좌를 주고 좀 깎아달라 그러면 좀 깎아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매물이 다 잠겨버리고 그리고 계좌를 달라 하면 걷어버리고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실제 미분양이 오래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북새통을 이뤘다 그런 소식도 들리거든요.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거를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규제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 부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땠는지 간단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알아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역별로 이번 주는 사실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런 강력한 규제를 발표해서 그래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별로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지 3구역 소식입니다. 연지 3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연지 3구역 조합 설립 인가 알림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 3구역이 어디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연지 3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멀리 보이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시민공원이 있거든요. 시민공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고 여기 보면 주위에 촉지 시리즈들 유명한 촉지 시리즈들이 있고 여기가 레미안 어반파크입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품마의 입지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쉬운 게 부전역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85세대거든요. 그래서 좀 작습니다. 이 지도를 봐도 조금 대단지가 아닌 조금 작은 단지인데 옆에 여기 있는 게 좀 크게 보이죠. 여기가 연지 4구역인데 13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0세대가 넘는 레미안 어반파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단지 사이에 좀 끼인 그런 입지에 있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도 연지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축하한다 해서 레미안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그렇는데 자 현수막이 이 사진이 정말 참 절묘한 게 뒤에 보면 레미안 어반파크 레미안도 보이고 이 레미안 현수막도 그렇고 사진이 너무 구도나 이런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수정 2구역 소식입니다. 수정 2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6월 25일 날 수정 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고 자 그러면 수정 2구역이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2구역이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봤던 초량 3구역이나 초량 2구역이나 요 인근에 있습니다. 초량역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지다. 이 인근에 바로 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역세권의 조품화 이런 입지다. 그래서 입지는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가 세대수가 조금 작습니다. 여기가 이제 658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조금 작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빨리 조합 설립을 해서 시공사 선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될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업 1구역. 초업 1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25일이네요. 같은 날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초업 1구역은 또 어디에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초업 1구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연지 3구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같은 비슷한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상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고 요 바로 요 인근에 포레나 초읍 포레나 초읍이 요 인근에 있는 이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고 또 레미안 어반파크도 있죠. 여기에 있는 입지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좀 크게 보이죠. 큽니다. 세대수가 1723세대 지금 예정돼 있고 시공사는 지금 롯데로 선정돼 있습니다. 롯데로 선정돼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발표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든지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곧 시작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재개발 시작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보통 보니까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진행이 잘 되는 그런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조합원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요즘 조세가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각 가정마다 간평이 통보되거든요. 간평이 통보되는데 우리 집에 간평이 작니 많니? 많은 거 가지고 안 뭐라 하겠죠. 우리 집에 간평이 작니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두 번째, 조분가를 발표합니다. 우리 구역에 조분가가 이렇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해라. 평형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조분가가 지금은 공사비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분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분가가 또 비싸다고 또 굉장히 난리가 나고 그래서 조합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그게 지금 현재 거의 구역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초1구역의 그렇게 되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초1구역은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물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만족해서 사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생각을 딱 드십니까? 보시면 야, 진짜 부산에 참 구역이 많구나. 내가 모르는 구역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딱 드실 겁니다. 상승장 때는 거의 모든 구역이 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특정 구역 몇 군데를 빼고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는데 상승장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 동네 주민들이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상승장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이러다가 앞으로 내가 새 아파트 이사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저기라도 지금 사서 나중에 입주해야 되겠다. 그런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승장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까이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수요와 더불어 거래가 많이 됩니다. 거래가 많이 되고 불장이 왔다. 상승장을 넘어서 불장이 왔다. 그러면 정말 초기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 동의서 접수만 하고 있는 그런 구역조차도 엄청 거래가 많이 되고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승장이 오고 불장이 왔다고 아무거나 막 사고 하면 결국 꼭지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구역들이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구역 지정이 됐다, 뭐가 됐다 하면서 막 발표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유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뭔가 큰 게 호재가 터졌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단톡방에는 야 이제 우리 구역 날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뭐 단톡방이나 보유자들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든 관리처분 인가가 나든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됐다, 뭐가 됐다, 조합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 뭔가 이 큰 이벤트가 터지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엄청 오르겠구나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상승장이 오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상승장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낙담할 필요 없이 내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상승장이 오고 불장이 오면 그렇게 거래를 해서 수익을 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진행한 지도 벌써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흐른 것 같은데 혼자 진행하는 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알찬 소식을 혼자서라도 열심히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자리 많이 남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강의 한번 듣고 싶다. 할타 소장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할타 소장하고 한 4시간 정도 같이 앉아 있으면서 강의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영상 설명란 더보기 클릭하시고 설명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